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탈북민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이 정착을 하는데 그때 탈북 이유는 경제적으로 너무 배고파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북한을 벗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탈북 이유가 경제난 때문이었어요. 근데 2000년도 넘어서부터는 외부 유입이 들어가고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서 아, 우리가 다양한 목적인 거예요. 내 자식을 평생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탈북한다던가 아니면 신분이 낮은 애들이 그 신분 차별을 당하는 거에 아, 나는 자유롭게 이런 신분이 없는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해서 또 탈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류에 너무 빠져가지고 나만 드라마 주인공을 만나겠다고 탈북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나가서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에서 살면 엘리트로 산다는 삶이 편하긴 해요.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그냥 뭐 내가 하나 엘리트면 우리 가족이 다 앉아서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는 와 북한 엘리트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북한에는 개인 재산이 허용이 안 돼요.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재산이고요. 어느 순간 나는 이 계급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항상 불안감에 살아야 되거든요. 그 대한민국에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.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95년도 이후에 북한에 태어난 애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말해요. 근데 그 장마당 세대의 성장을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구경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. 오직 엄마 아빠 노력으로 공부도 하고 먹고 살고 앞으로 생활도 엄마 아빠의 토대 하에서 자기네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또 2000년대부터 한류가 또 들어오다 나니까 걔네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 교육보다는 현실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켰고 또 외부 유입으로 인해서 한류를 통해서 또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무한 충성해라, 뭐 수령을 위해서 뭐 목숨을 뭐 초계와 같이 바쳐라 이런 거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. 탈북민들은 그 인권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권 상황에 비하면 정말 빈산의 일각이다. 이거는 정말 작은 그 어떤 진짜 작은 한 모퉁이를 보여준 거나 같다 이러거든요.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보고 충격이지만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 보고서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가 탈북민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무조건 대북 제재를 강하게 내밀어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정권에게 인도주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북한 정권이 배부르고 미사일 개발이라던가 시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건더기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핵심 계층을 배고프게 하려면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실상을 한 선에서 동등하게 계속 밀고 나가서 압박을 해야 그나마 북한 정권을 좀 코너로 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계속해서 이제 그 김정은 정권하고 딜을 하는 이유는 최종은 북한 주민의 인권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을 비핵화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북한 인권이잖아요. 근데 김정은 정권은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도 아니며 이 주민들을 노예로 지금 노예주 역할도 하고 잔인한 독재자라는 것도 본인이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도 망한다는 거 알아요.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정상적인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서 비핵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.